한 남자가 한때 금지된 섬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 섬은 경고조차 주지 않았죠. 모든 섬이 낙원은 아니에요. 일부는 출입이 금지되거나 불안정하고 어떤 섬은 존재조차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3번, 11번, 그리고 47번을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50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작은 건물만 한 바위를 두고 싸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로콜로 대서양에 있는 높이 약 17m의 뾰족한 바위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모두가 원합니다. 그 바위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변 바다에서 어업권, 석유,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섬은 훨씬 더 터무니없는 일을 촉발했습니다. 49번입니다. 2005년 영국에서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3개의 섬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 있었고 한 지역교사가 깃발을 꽂고 라고한 대공국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남자가 경쟁 국가를 세워 두 사람은 작은 전쟁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어딘가에 고립되어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48번입니다. 1944년 미국 비행기들이 아나탄 근처에서 일본 선박을 폭격했습니다. 31명의 생존자들 이 살아남기 위해 섬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처도 있었고 코코넛과 보급품도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여성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년간 편집증, 폭력,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그들은 1951년까지 자신들만의 왕국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만약 인간이 섬을 악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섬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47번 상파울루 해안에는 스네이크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수천 마리의 골든 랜스 헤드뱀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이 뱀들은 맹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질 해군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마다 뱀이 있을 정도라는데 아무도 이 말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46번 섬은 실제로 움직이는 크리스마스 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축제 같지만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매년 이 섬은 수백만 마리의 개들이 정글에서 바다로 행진하면서 새빨갛게 변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도로가 모두 폐쇄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지판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붉은 개 이동 구간, 이 지점부터 차량 진입 금지라고 말이죠. 매년 1억 마리 이상의 붉은 개들이 사랑과 산란을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섬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위험한 호수가 있습니다. 45번입니다. 팔라우의 일말크 섬에는 황금 해파리로 가득 찬 호수가 있어서 함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해파리들이 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호수 전체가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변합니다. 산소는 없고 오직 독성 황화수소 가스만 있습니다. 그게 다른 행성처럼 느껴진다면 마치 외계 행성 같은 섬은 어떨까요? 번호는 44번입니다. 예멘 근처 소코트라 섬은 마치 지구가 외계 세계를 디자인한 듯 보입니다. 이곳에는 UFO처럼 생긴 나무들과 기이한 식물들, 그리고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종들이 가득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에 예멘 내전 때문에 이곳에 군대를 파견했고 이제 소코트라의 연약한 서식지는 점점 더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곳도 더 이상 그렇게 낯설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입자들이 훨씬 더 귀여운 섬을 원하시나요? 곧 43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14,00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오쿠노시마는 가장 독특한 섬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토끼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들은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이곳을 뛰어다니며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좋아하지만 토끼들이 방문객에 의존해 잘못된 먹이 습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 심층 분석이 좋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제 구글 지도도 긴장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복슬복슬한 동물들이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면 새들이 남긴 것을 보면 더 놀랄 겁니다. 42번입니다. 미국은 한때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새똥으로 뒤덮인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 섬을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1856년의 구아노 도서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아노가 비료와 폭약의 원료로 매우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딴 섬들이 여전히 지도나 VPN 메뉴에 옛 집착의 흔적처럼 이상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상한 섬 이야기가 이익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바다가 난폭해지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41번입니다. 세이블 아일랜드는 노바스코샤에서 15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 위에 곡선 모양의 모래 함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350건이 넘는 선박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선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장소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어디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개와 야생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400마리의 야생마들 이 갈기를 휘날리며 바람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립된 곳에서 말들을 없애고 대신 소련의 폐허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온도는 악몽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세요. 40번입니다. 콜류친 섬은 북극권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세상의 끝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춥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소련답게 이곳에 마을을 지었지만 시대가 끝나자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극곰들이 이 폐허를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에어비앤비로 바꿔버렸습니다. 꽤 이상한 일이지만 다음 것은 치명적입니다. 39번입니다. 하시마섬은 마치 도시의 한 구역이 통째로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석탄 채굴을 위해 지어졌고 아파트와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였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온 강제 징용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업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고 섬은 물로 둘러싸인 으스스하고 폐허가 된 스카이라인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으스스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섬은 국가가 되려다 아무 일 없던 듯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8번입니다. 1970년대에 라스베이거스의 한 부동산 건물이 태평양 깊은 곳 미네르바 암초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지선들이 암초를 메웠고 국기가 올라가면서 면세공화국 미네르바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통가가 나타나 그 영토를 주장했고 그 모든 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한 반란이었다면 다음 반란은 생방송 TV에서 농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7번. 1982년 키웨스트는 연방 검문소에 너무 화가 나서 시장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해군 제복을 입은 남자에게 딱딱한 빵 한 덩어리를 내리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곧바로 항복과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진짜 문화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고 콩크 공화국은 여전히 매년 독립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가짜 나라를 좋아한다면 다음 나라는 사실상 한 사람의 왕국입니다. 스톤헨지가 있는 곳이죠. 36번. 노스덤플링 아일랜드는 뉴욕 근처 코네티컷에 위치해 있으며 미스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섬에는 집과 부두 그리고 스톤헨지를 닮게 만든 이상한 돌기둥 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그웨이 창립자 딘 케이먼이 소유하며 그는 이 섬을 작은 나라처럼 여기고 탄소 중립을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만약 그게 별나다면 다음 주장에는 서류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마데이라 해안 근처에는 중세시대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바위 위에 요새처럼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한 미술교사가 그 건물을 샀고 옛날 매매 증서가 자신에게 지배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폰티냐 공국의 레나토 2세 대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새는 특정 시간에 방문객들에게 개방됩니다. 가보면 사실 그곳이 단지 침실 하나짜리 집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음 항목은 만약 당신이 사람을 싫어한다면 완벽하게 도망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34번입니다. 엘리데이는 아이슬란드 근처의 작은 섬으로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푸른 언덕에 외롭게 자리 잡은 단 한 채의 집입니다. 이 집은 너무나도 고립되어 보여서 사람들은 분명 억만장자의 벙커이거나 좀비 아포칼립스를 위한 은신처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사우나가 딸린 오두막으로 퍼핀 사냥철에 지역 사냥단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다음 섬은 왕에게 어울리는 33번 섬입니다. 레돈다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동화 같으면서도 사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튜 도티 실이라는 여행자가 이 무인도를 발견하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칭호는 실제로 계승될 정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칭호는 팔리고 복제되며 너무 자유롭게 퍼져 지금은 누가 왕인지 아무도 합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섬은 단 하룻밤 만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법을 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32번입니다. 2018년 뉴질랜드의 코로만델 마을은 새해 전에 술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 주민들이 썰물 때 모래섬을 만들고 깃발을 꽂은 다음 자신들이 국제해역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결국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재미있어 했고 한 경찰관은 시간을 알았으면 자신도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상한 행동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섬 자체도 충분히 이상하니까요. 31번입니다. 2023년 초 카스피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이 갑자기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위성에서 그 현상을 포착했고 이것이 아제르바이잔의 진흙 화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쯤에는 그 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붉은 갑각류 융단으로 변하는 섬, 바다에 떠있는 죽은 산업도시,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실제 문화가 된 국가, 그리고 물 위에 솟아올랐다가 다시 사라진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더 이상해집니다. 30번입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유인 화산섬 중 하나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1961년 진동과 균열이 발생했고 화산이 깨어나면서 모든 주민들이 섬을 탈출했습니다. 1년 후 많은 이들이 결국 돌아왔고 고립과 용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기보다 그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름부터 위협적인 29번째 섬으로 가봅시다. 디셉션 아일랜드는 남극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맑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화산의 물에 잠긴 분화구로 곧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산은 1만 년 전에 정상 부분이 문자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약간의 재설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8번째입니다.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케이프 포인트 앞바다의 500피트 길이 의 모래톱 셸리 아일랜드가 생겼고 일부는 그 섬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허리케인이 그 대부분을 파괴했고 1년 만에 그 섬은 해안선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섬도 여러 번 사라졌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26번째입니다. tonga는 1995년에 해저 화산이 분출하면서 라타이키라는 새로운 섬을 얻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섬은 조용히 바다 위에 떠 있었고 바다에서 생겨난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그 섬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400피트 서쪽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고 그렇게 tonga의 면적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섬이 지구 움직임으로 변하는 건 아니며 때로는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26번째, 뉴기니는 하나의 섬처럼 보이지만 아주 선명한 직선이 그 섬을 둘로 나눕니다. 그 선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두 제국이 무엇을 소유할지 다투다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떠나버렸죠. 그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어색한 분할이 생겼고 지도는 더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국의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습관들은 단지 다음 제국으로 옮겨갈 뿐이죠. 뉴기니는 지도상의 선이 실제 세계의 분단선이 된 유일한 섬이 아닙니다. 25번째입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나누어 사용하며 두 나라의 국경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그 배경에는 1697년부터 이어진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식민지화, 강제노동,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체제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아이티는 1791년 대규모 반란 이후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그 분열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국경은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두 나라가 섬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국경은 마치 급하게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24번째, 마르케트는 발트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국경선이 마치 지진 중에 아이가 그린 것처럼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된 이유는 등대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등대를 짓고 싶어 했고 스웨덴은 그 과정에서 땅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국경 중 하나이며 거의 전적으로 건물 하나 때문에 존재합니다. 23번째, 핀란드의 크바르켄 군도는 전 세계가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는 와중에도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땅이 아직도 빙하기의 영향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인데 매년 0.4제곱마일씩 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약 2500년 후 에는 이 섬들과 스웨덴 사이에 실제로 육지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곳을 원한다면 다음 나라가 당신에게 맞습니다. 22. 투발루는 위험할 정도로 지대가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그들의 땅을 집어삼키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투발루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산호초가 확장되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180에이커나 늘어났고 심지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섬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섬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21번입니다. 1774년 제임스 쿡 선장은 뉴칼레도니아 근처에서 샌디 아일랜드를 발견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그 섬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현대 탐험가들이 마침내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깊고 탁 트인 바다만 있었고 섬도 암초도 돌출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샌디 아일랜드는 2012년 11월까지도 구글 지도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쿡 선장은 실수를 했고 다른 섬들은 그냥 사기였습니다. 20번입니다. 슈피리어 호수에 있는 로얄, 폰차트레인, 모레파, 생엔 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프랑스 탐험가가 1720년 그 섬들을 지도에 표시했고 오랫동안 미국과 영국 사이 영토를 정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섬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섬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19번, 케이프 코드 근처의 빌링스게이트 섬에는 한때 어촌 공동체와 활기찬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과 이동하는 모래가 천천히 섬을 파괴했고 결국 마지막 주민들은 1912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섬은 여전히 일부 조각으로 남아있지만 너무 작고 알려지지 않아서 현대 지도에는 거의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제도는 온라인상에서 거대한 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18. 오랫동안 페로 제도는 구글이 앙심을 품은 듯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일부 지역이 흐릿하게 처리돼 비밀을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돈을 받고 고향을 지대 표시했지만 2018 연애도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곳들은 기술 대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집니다. 17. 바레인 앞바다의 자라다 제도는 완벽한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멋진 열대 모래톱처럼 보이지만 조수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편하게 쉬려고 찾아가도 바다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이 있어야 할 곳에는 너무 외진 곳이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섬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16번 섬이 있습니다. 베를나무트로비 섬은 수십 년 동안 지도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던 외딴 북극의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그 섬은 차가운 바닷물에 삼켜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라진 곳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 시에라리오네는 야앙가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곳은 활기로 넘쳤고 청소년들은 파티를 열었으며 노인들은 은퇴 생활을 즐겼고 학교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다가 이곳의 큰 부분을 깎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곳은 너덜너덜해진 작은 땅덩어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 키리바시에는 테분 가나코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 교회만 남아있습니다. 마을 보호를 위해 방파제를 세웠지만 부족했습니다. 그 건물은 기후변화의 상징처럼 남아있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암울하게 들린다면 다음 섬들이 이 문제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13번입니다. 피지는 33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고 수백만 명이 그곳을 최고의 휴양지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해마다 점점 뒤로 물러나 마을과 도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투발루 등도 마지막으로 피지를 바라보는데 그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제 그 비상대책도 실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잠식당하는 섬들에서 일부러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섬으로 가봅시다. 12번입니다. 니아오는 하와이의 섬 중 하나로 개인 소유이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해변 휴가를 계획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섬은 1800년대부터 로빈슨 가족이 소유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보존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엄격한 규칙 아래 살아갑니다. 음주, 장발, 수염이 금지되고 섬을 오래 떠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니하오가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봉인된 섬이라면 다음 섬은 훨씬 더 어두운 이유로 봉인되었습니다. 11번입니다. 포벨리아는 베네치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멀리서 보면 조용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고 결국 완전히 폐쇄되어 썩어가는 건물들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악명을 남겼습니다. 이 화산섬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주민 전체가 도망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맑은 모양의 항구는 말 그대로 물에 잠긴 화산 분화구이고 모래섬은 나타났다가 다시 바다로 사라져 버렸으며 유령섬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위 10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섬들이 이상한 것을 넘어서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10위입니다. 뉴욕시 한가운데서 무인도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곳 이스트강에 있는 노스 브라더 아일랜드는 한때 결핵 환자들을 수용했고 이후에는 사회가 감당하기 싫어했던 마약 중독자들을 당국이 보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1년에 오직 4명만이 방문할 수 있으며 모두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허가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발을 들일 수 없는 섬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종류의 방문객을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9위 리틀 홀스폰드키는 45에이커의 천국 같은 완벽한 사치의 섬으로 밤에서 불과 6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섬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말이죠. 이 섬은 배우 조니 뎁의 소유입니다. 황금빛 해변과 개인 저택들이 점점이 펼쳐져 있어 실제로 캐리비안의 해적 놀이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셀럽들의 천국에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섬 구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위 미디어 재벌 테드 터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위치한 4,7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세인트 필립스 아일랜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리조트로 개발하는 대신 보존 프로젝트처럼 다뤘습니다. 나중에 그 섬은 주정부에 팔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돈 덕분에 한 번쯤은 구원받은 섬이 된 셈이죠. 세인트 필립스가 돈이 선한 일을 할 때의 예라면 다음은 돈이 고립을 가져올 때의 예입니다. 7위입니다. 피셔 아일랜드는 마이애미 바로 옆에 있지만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유명 인사들과 이름은 들어본 적 없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입문용 주택도 $200만 달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는 250피트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마리나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트 없이는 이 섬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셔 아일랜드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다음 섬은 기술적으로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요. 6위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제임스 아일랜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점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곳은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장이 있는 프라이빗 클럽이며 전용 항구와 활주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입장하려면 천문학적인 회원비를 내야 하고 철저한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호화롭고 엄격한 입장 절차를 마친 후 이제 훨씬 더 귀한 손님 명단이 있는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하마의 빅메이저 키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해변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끄는 건 하얀 모래가 아니라 야생 돼지들입니다. 그 돼지들은 여러분과 함께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만약 돼지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주저없이 물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하는 돼지들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두 나라가 무엇을 할지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작은 섬 4번째. 우리는 이미 이상한 섬 경계들을 봤지만 페전트 아일랜드는 또 다릅니다. 이 섬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두 나라는 국경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수세기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를 했죠. 스페인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프랑스는 다음 6개월간 이 섬을 번갈아 통제합니다. 유럽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이 섬을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국경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노스 센티넬 섬은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한 야생지 중 하나이며 그곳에서 5.5마일 이내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석기시대 수준의 고립 속에 살아가는 부족을 개종시키기 위해 어쨌든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었고 외부인들이 폭력을 겪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금지는 안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흔히 앓는 감기조차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위험 이후 다음 섬은 전혀 다른 이유로 무섭습니다. 2번입니다. 이슬라 데 라스 부냐카스, 즉 인형의 섬은 멕시코시티 남쪽 소치밀코 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섬을 의문의 상황에서 익사한 한 소녀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인형들이 세워졌고 낮에는 수백 개의 인형이 불길해 보이며 밤에는 더욱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인형에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단지 전설일 뿐이지만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섬은 더 이상하고 위험도 더 큽니다. 첫 번째, 베르메아 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섬은 멕시코 해안 근처에 기록되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멕시코는 1997년에 그 섬을 찾기 위해 팀을 보냈습니다. 베르메아 섬이 없으면 해양법상 막대한 석유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색했을 때 섬이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바닷속에는 암초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마팩에서 뵙겠습니다.